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단기 조정 장세에 이틀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반도체주 전체를 박살을 내는 그러한 어떤 그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이제 안티로 미국 시장에 작용을 하는 거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미국에서 칩스법에 의해서 보정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도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하드웨어의 시장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냐. 물론 계속 오늘 TSMC도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이젠 시장은 하드웨어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소프트웨어 시대로 올해 급속히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들을 누가 얼마나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느냐. 그 대표적인 종목들 팔란티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데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잘 보시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기 생각과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보수적 스탠스가 맞다. 왜 보수적 스탠스냐? 어제 들어온 매수가 순수하게 한국이 바텀업이 락바텀이라든 이런 의존보다는 현선물에서 뭐가 저평가가 너무 심하고 이런 류의 저평가 고평가 찾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왔다는 것. 특히 증권사의 금융투자 계정, 증권사 PI 자금 쪽 현선물과 엮여있는 쪽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아마 오늘 상당히 많은 이익을 또 토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한국의 정치 일정이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여당 쪽에서 나와야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탄핵은 가결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다양한 법안들이 일단 통과는 됐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오늘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변화의 그 기점에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우는 플러스 0.01, 나스닥 마이너스 0.11, S&P 마이너스 0.4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짝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오늘도 쉬어가는 장이었다. 미국 뉴욕 증시 고평가 차익 물량과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긴장 모드에 들어가면서 살짝 조정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26%, 2%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은 좀 마음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살짝 상승하면서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이 참 재밌는데 뉴욕 증시가 오늘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개별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 주가는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이날 주가가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애플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야금야금 위로 진격하는 모습. 개장 초 247.78달러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썼죠. 시티그룹은 애플을 2025년 최우수 종목으로 선정하고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제품 판매는 약간 낮아질 것이다. 이 서비스 산업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핵심 키포인트다. 유통공룡 아마존은 새로운 생성형 AI 노바를 발표했죠. 노바를 공개하고 오픈 AI와 구글의 도전장을 낸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르며 전날 장중에 달성한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향해 가고 있다. 아마존 제가 좀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죠.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를 공개한 이후 모기업 알파벳 주가가 4%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에서는 알파벳이 제품 중심의 부활을 기대가 2025년에 가능하다. 최우선주로 꼽았죠. 또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 선두업체 테슬라가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공학 등
다방면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2025년 최우선주를 꼽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벌써 400달러까지 왔는데, 네, 4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공학,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먹고 살 문제의 모든 것 속에 테슬라가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450달러, 5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오라클은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오면서 7% 이상 급락 중이었습니다. 오라클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40억 6천 달러를 기록했으나 시장은 141억 달러를 기대했는데 살짝 못 미쳤는데도 막 갖다 팔아버린 거죠. 주당 순이익 EPS도 1.47달러로 시장 예상치 1.48달러, 0.01달러 밑에 그 정도 달성했다. 이 정도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무섭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제 우리가 오른 것이 어떤 이유로 올랐느냐. 일단 보면은 금융투자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금융투자는 증권사 고유계정 자금인데 3,645억을 사고 개인은 4,210억 여전히 털리고 있는 모습. 외국인은 1,000억을 팔았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의 모습이죠.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모습은 근데 코스닥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900억 사고 국내 금융투자가 339억, 개인이 4,000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것은 빈집털이었다. 그동안 너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그러한 순수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들어간 거고 코스피의 상승은 현선물이 엮여지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서로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각각 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선물 시장을 보면 개인들은 여전히 팔았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크게 들어온 거죠. 네. 금융투자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아마 차익거래 매매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신사는 선물을 매수로 전환하는 아마 매도 쳤던 것들을 꺾었지 않았을까 해지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현물보다는 선물 쪽이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현물을 끌고 올라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수한 선물 종목 투자가 시장의 큰 동력이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마이크론 8조 8천억 보조금을 확정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빠졌습니다. 중국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더 미친 것 같아요. 중국 11월 수출 전년비 6.7% 상승. 전월 대비 대폭 둔화가 된 거죠. 상승을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대폭 둔화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수출마저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독일 11월 CPI 확정치 전년비 2.2% 예비치와 동의를 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바꿨다. 완화정 통화정책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 개정에서 화웨이의 칩 공급 시 국방부와 계약이 불가능하다. 미국 국방부와 중국 규제를 여전히 하고 시작한 거죠. 미 국방수권법 내년에 많이 들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미 국방수권법입니다. TSMC 11월 매출 전년비 34% 증가하고 AI 수요는 여전히 올라가는데 주가는 엔비디아의 중국 규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총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안건을 부결을 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오늘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한은 총재는 여전히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네요. 한은 총재가 이런 단어를 꼭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정치적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게 요즘 얼빠진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한은 총재는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경제인일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곧 회복이 될 거다. 우리 경제가 좋다. 나빠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원화 약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온달러는 0.49% 상승해서 1435원에 마감을 했네요. 온달러는 달러는 106.07 다시 106까지 올라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우리 원화는 1435원에 미국 시장에서 끝나는 거죠.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일본 엔화도 151.91엔까지 다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오늘 미국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4.155, 2.9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226, 2.6bp.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금리가 소폭 상승해서 올라오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는 제가 새벽 4시 50분에 봤을 때는 406달러였는데 지금은 상승분이 살짝 토해내는 모습. 팔란티아도 마이너스 0.97, 아이온큐 마이너스 3.68 좀 토해내고 좀 있죠. 조정. 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은 0.12% 살짝 하락하는 살짝 상승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네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91% 하락, 애플 플러스 0.35, ARM 마이너스 2.03, AMD 마이너스 2.44. 어제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AMD가 지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울타비티 마이너스 0.53,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0.23, 마이크론이 5.23% 하락하며 여전히 엔비디아의 중국발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죠. TSMC도 4.15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2% 하락하며 95,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트레일링 PBR을 보면은 역사적 저점이 지금 0.86배에 다다랐죠?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에 도달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먹는 비율이 높았다. 먹는 확률이 높았다. 마이너스 0.85배 정도 근처하면은 이게 가장 낮을 때였고 거의 여기에 오면은 항상 다음에 PBR이 올라갔더라. 따라서 지금은 살 때다. 여전히 우리가 왜 지금 사야 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 가변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건 사실인데 한 템포 좀 늦췄다 사도 괜찮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RSI도 우리 보통 30 정도 도달하면 RSI가 항상 바닥에 있는데 30 근처였다가 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 여전히 기술적 지표를 보고 있는 세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지표,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로 봐서는 분명 바닥은 확실하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만 해결이 된다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한데 오늘 내일 정치적 어떤 해결적 로드맵이 나오고 여야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토요일 탄핵안이 찬성으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통과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DB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목해야 할 것은 역가격 모멘텀이다. 역가격 모멘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밸류에이션상,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상 최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진 것을 사는 게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웃퍼폼했다는 거죠. 아웃퍼폼했다. 역가격이라는 것은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빠진 것 종목 위주로 사는 모멘텀 전략을 말하는데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반등 근간에 활용하기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보고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을 사는 게 좋다. 락바텀 종목들의 투자 매력을 분석한 것과 같이 유니버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직전 1개월 수질 기준으로 하락폭이 클 경우 역가격 모멘텀 상위 종목으로 정의를 해서 본다면 지난 7월 이후 코스피 약세 국면에서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역가격 모멘텀 상위 종목에 있던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했다. 지난 7월부터 한번 쭉 보니까 너무 갑자기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샀더니 그게
밸류에이션의 하락에 의한 매력보다는 단순한 가격을 가지고 측정해서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썼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DB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이 빠진 가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을 금양, 코스퍼 신소재, 에코프로모티브, 롯데케미칼, LIG네스, 효선 TNC,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런 종목들 쭉 추천을 해놓은 거죠. 금양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도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이제 주말 탄핵 가격이 핵심이다. 이게 좀 뭐가 돼야만 시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시장이 아직 안정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일단 향후 정치 일정이 정확히 나오고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면 이게 되면은 시장은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력은 세계 최고죠.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며 일단 단기 가격 조정이다라고 저는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고평가 영역과 취임 전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이 선반영되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먹고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케이스인데, 연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케이스인데, 이제부터는 미장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좀 멈춰라. 추격은 하지 마라. 미중 갈등이 이제 1월부터는 본격화 되겠죠. 러우 전쟁 종결에 대해서 마을은 종결 가능성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시리아가 정치적 격변 속에 들어갔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프랑스도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을 트럼프 정부가 해결해야 될 짐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로운 변화와 또 트럼프,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일으키는 시장의 새로운 미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술을 마셨으면 행오버와 함께 청구서가 날라온 거죠. 따라서 오늘 시장 초반에 어제 먹었던 것들이 있다면 좀 덜어내는 것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일단 무조건 좀 수구리고 현금 마련이 1번 전략, 그 다음에 시장 참여 시 단타 전략 하는 것, 이 정도가 시장에 대한 제 비유입니다. 네, 사고 싶은 종목도 없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도 지금은 없습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 여전히 팔란티아 뭐 이런 종목들 더 사라, $70 정도면 살만하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조정 속에 있고, 어제 우리가 강하게 오른 것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투영이 되느냐, 한 번 더 뚝심 있게 올라붙이느냐, 그럼 시장은 확실히 돌아서는 기운이 있을 거고, 오늘 제 생각은 틀림없이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 모든 것은 정치 뉴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오늘은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내일 저녁은 미국 P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개투를 하고 계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좀 같이 주식 투자를 같이 해보고 싶다, 투자 클럽 뭐 어떤 모임 같은 거죠. 이제 풀타임으로 네, 매일 출근을 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순수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기업 분석하고 기업 탐방을 가고, 그 다음에 종목을 같이 연구해서 분석하고 미국, 한국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올 한 30만 원씩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잘 아는 그런 스터디 모임에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어제처럼 눈부신 반등이 나타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적 불안감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네,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 전지와 AI를 키워왔던 우리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중국과 대만과 미국과 경쟁해야 될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리더가 새롭게 잘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